전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다는 서울 양재동의 농협 직거래 장터. 수입 농산품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신토부리 열풍이 불어닥치면서 지금 전국은 바야흐로 특산품 시대를 맞이했다. 특히 각 농산물의 산지를 알리는 지역명은 지역 명품이란 이미지로 고급화된 소비자의 입맛을 유혹하고 있다. 잘 모르겠는데? 몰라요. 수박 이렇게 그렇게 길다란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 강주 무등산 수박은 일반 수박과 달리 특화 재배가 되기 때문에 한 나무에 수박 열매 하나밖에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석 전에 한 50톤 가량 팔았습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 그러나 이곳 어디에서도 광주 특산품은 찾을 길이 없고 그나마 가장 잘 알려진 무등산 수박은 이미 자취조차 사라져버린 지 오래였다. 맛이 달고 굉장히 괜찮다고 그러던데 수분도 말만 그렇게 들었어요. 무등산 수박이 뭐 좋다는 건 무공해라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부산에서는 뭐 접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무등산 수박인지는 모르고 뭐가 맛있을지 모르지만 확실히 알고 있는 게 없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다 어디로 백화점으로 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생각보다 별로였어요. 좀 호박 같다 그럴까? 그냥 맛있다, 좀 비싸다. 잘 모르고 그냥 주위에 듣는 거 그랬어요. 9만 원짜리 수박이 있어요? 광주의 진산 무등산 기슭에서 나는 신비한 과일이라 해 일찍이 무등비과라 불리어온 무등산 수박. 이 땅에서 열매를 맺은 지 800여 년. 그 옛날 그대로의 모양과 맛을 간직한 무등산 수박이 지금 그 베일을 벗고 선택의 기로에 섰다. 무등산 수박마을로 알려진 광주 금곡마을. 좋은 점을 찾아내고 지난 봄 이곳의 마을 회관엔 이 동네 농민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등산 수박을 재배하는 농가들로 올해 무등산 수박을 또다시 재배할 것인지를 놓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었다. 일본 농사꾼들이 그거 받아서 그거 심고 그거 받아서 그거 심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뭘 좀 잘해볼까 하고 다 떨어진 거 없습니다. 이 얘기를 몇 년 동안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근래에 돌아와가지고 상당히 지금 좋아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등산 수박 한 개 뭐 10만 원이 넘고 뭐 이러잖아요. 그것이 비싸다 싸다를 떠나서 먹은 사람이 먹고 나서 돈 준 사람, 그 많은 돈을 낸 사람이 아까워하지 않는 상품이 돼야 되는데 한 번 먹어서 그 사람이 먹어보고 더 돈 많은 사람한테 선물할 수 있는 상품이 돼야 되는데 한 번 먹고 사기당하는 기분이 돼서는 이거 미래는 없는 나도 제가 인삼도 수십 마씩 사다가 가서 다 주고 했습니다만 안 나가야 돼. 입장에서 예, 편식을 다 하는데 뭐 아는 것도 다 해봤어요. 그래도 당도가 그저 올라간 것도 1도 정도, 그제는 7도 8도밖에 안 는데 다행히 그래도 10도까지 올라가는 것도 노력에서 올라간 거 이제 그 정자를 그대로 산도 숨으면 7도 8도밖에 안 나와요. 솔직입니다. 좀 앞서가는 분들이 그 스티커를 만드는데 사진을 다 넣었어요. 니콜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제 창평의 젊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 스티커 한 장이 얼마냐면 40원입니다. 40원. 그러니까 그 4kg짜리에다가 그걸 붙이면 키로당 10원입니다. 원가. 그런데 다른 데서는 그게 비싸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비처에서는 그것만 찾으니까 키로에 500원이 하나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키로에 10원짜리 붙여가지고 500원을 더 받는데 다른 쪽에서는 뭐라 하냐면 그 스티커 값이 비싸서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비상품은 말하자면 발효를 시켜가지고 효소로 발효를 시켜가지고 다시 공급을 해주는 방향. 그러면은 특별한 약을 안 쓰고도 그렇게 완벽하니 좋은 상품이 나온다고 아주 자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이제는 시대가 바꿔져 가지고 이제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기호를 바꿔주어야 무등산 수박도 명성이 있는 거지. 수박의 품질에서부터 유통 문제까지 시간을 거듭하며 하루 종일 난상 토론이 이어졌다. 무등산 수박은 다른 과체류에 비해 재배 방법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한 덩이에 10만 원 이상을 호가하는 고가의 희귀작물이다. 때문에 매년 생산량과 판매량이 한정돼 있는 데다가 반품되는 양 또한 만만치 않아 농민들은 현재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서 있다. 연도별 무등산 수박 수매량과 판매량 및 반품량을 알아보자. 수매량은 98년 2,864통, 2001년 4,876통, 판매량은 98년 2,763통, 2001년 3,407통, 반품량은 98년 101통, 2001년 50통. 정품으로 인정받아 일반에 판매되는 무등산 수박은 매년 3,000통에도 못 미쳐왔다. 그러다가 무등산 수박의 가치를 깨닫고 전문적으로 무등산 수박만을 생산해내는 농가가 나타나면서 생산량은 늘었지만 수매량에 비해 판매량은 여전히 들쑥날쑥이다. 게다가 반품되는 양 또한 만만치 않은 수치여서 소비자들의 인식 부족과 품질 문제는 무등산 수박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과연 무등비과의 명성은 빛이 바래고 있는 것일까? 무등산의 봄이 찾아오는 4월. 10여 개의 암석으로 이루어진 규봉을 비롯해 구비진 계곡과 더불어 광주의 진산으로 불리우는 무등산의 봄이 찾아오면 얼마 되지 않는 무등산 수박의 재배지는 바빠진다. 무등산 수박의 재배지는 대부분 해발 300m가 넘는 산기슭이다. 때문에 경운기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의 길만 나 있는 경우가 많다. 무등산 수박이 유독 무등산 기슭에서만 나는 것은 이 지역이 해발 200m가 넘는 고랭지 지역인데다가 사질토로 무등산 수박을 재배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땅이기 때문이다. 올해로 15년째 무등산 수박에 매달려온 젊은 농부 김창수 씨. 그는 벌써 몇 년째 무등산 수박 판매 1위를 자랑하는 무등산 수박 왕이다. 다른 재배 농가가 농사일을 함께 하는 것과는 달리 오로지 무등산 수박만을 재배해온 보람이기도 하다. 모내기의 한창인 봄. 그의 봄은 다른 농부들과는 다르게 시작한다. 논에 물을 대는 일 대신 수박밭에 퇴비를 주고 땅을 보호해 수박이 잘 자랄 수 있는 옥토로 가꾸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는 무등산 수박 재배 지역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새로운 경작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연작으로 인한 토양의 손실을 보완해주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선조들의 경우 화전 방식을 택해 구덩이를 사방 1m씩 파고 인분을 섞은 볏짚 퇴비를 충분히 발효시켜 그 위에 씨를 뿌려 재배했다. 지금은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구덩이를 파는 농가가 적지만 그는 옛 선조들의 재배 방식 그대로 수박밭을 하나 더 꾸려가고 있다. 열매를 보고자 심은 것은 아니다. 바로 그가 무등산 수박을 연구하기 위해 마련한 개인 실험용 연구실인 셈이다. 해마다 그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실험실을 통해 얻은 정보를 무등산 수박 재배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연작으로 인한 피해와 갈수록 떨어지는 무등산 수박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구책인 것이다. 무등산 수박은 심는 과정부터 다른 작물들과는 남다른 이력을 자랑한다. 보통 한 구덩이당 5m씩 떨어져 있는데 이는 하나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한 해 농사를 모두 망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옛날에 이 무등산 수박은
절에서 스님들이 그걸 식용으로 쓰기 위해서 엉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용변을 보고 그 용변이 다 차면 메웠던 자리에다가 수박을 심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큰 1m 이상 되는 구덩이를 파고 그다 변소 대용으로 이렇게 보다가 거기서 이제 다 찬 그 엉덩이는 묻어가지고 심으면 거기서 한 구덩이에 하나를 심어가지고 하나를 봤다고 그러니까. 무등산 수박은 무등산의 해발 200m에서 500m의 산기슭에서 재배되는 것으로 1230년경 고려인 홍다구가 몽고에서 종자를 가져와 해성지방에서 재배하던 것을 지금으로부터 약 350년 전 무등산으로 옮겨와 재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무등산 수박이 본격적으로 일반에 재배되면서 자리를 잡은 것은 사찰 스님들의 대용식으로 재배되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전해지고 있다. 동의보감에 보면 양계라는 수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박은 가을에 심어서 겨울에 익는다고 되어 있고요. 그 모양이 좀 넓적한 그러니까 타원형 모양을 이루고 있다고 하고 또 맛은 일반 수박보다 훨씬 좋으며 다음 해까지도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수박은 어떤 도인이 전해준 것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 문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아마도 그 무등산 수박이 이 양계와 연관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의보감의 양계는 속빛이 연분홍빛이고 맛은 수박보다 좋으며 누군지 알 수 없는 이방인이 씨앗을 전해준 것으로 기술돼 있다. 과연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양계가 바로 무등산 수박을 말하는 것일까? 이 무등산 수박의 재배된 시기가 가장 비가 많이 오고 덥고 또 바람이 많이 부는 때 이 무등산 수박을 재배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일기관계로 참 농민들의 애로가 많습니다. 무등산 수박의 재배를 좌우하는 것은 개화 결실기의 기상 상태다. 과체류 중에서 가장 고온성인 수박. 그 중에서도 무등산 수박은 고온 건조에 햇빛 양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강우에 매우 약하다. 그런 이유로 6, 7월 기온, 강수량, 일조 시간이 작황을 좌우하게 된다. 비가림 하우스는 바로 이런 노지 재배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안된 것이다. 비가 올 때는 비닐 하우스를 치고 비가 안 올 때에는 걷어서 최적의 자연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무등산 수박의 주 재배 지역은 금곡동 일대. 수박 특유의 줄무늬가 없어 풀랭이 수박이라고도 불리우는 무등산 수박은 한 구덩이 한 뿌리에서 오직 하나의 수박만을 키워낼 뿐만 아니라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금기 사항도 많다. 그 당시에는 부인들이 전부 일 안 했습니다. 부인들이 수박밭 가서 일하면 수박이 좀 버려본다고. 그래가지고 부인들은 절대 수박밭 가서 일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 근래에는 이제 재배 방법도 현대화 돼갖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이렇게 기계가 되어서 지금은 이제 부인들이고 남자들이고 상관없이 다 달라들어서 지금 자르고 있습니다. 지금. 도대체 무등산 수박이 무엇이길래 이리도 요란스럽게 키워내고 있는 것일까? 과연 어떤 가치가 무등산 수박을 귀한 먹을거리로 만들고 있는 것일까? 왜 무등산 수박은 반드시 무등산 기슭에서만 나야 하며 다른 수박들과는 다른 재배 내력을 지니고 있는 것인가? 또 왜 농민들은 그토록 재배하기 힘든 무등산 수박에 지금껏 매달려 오고 있는 것인가? 무등산 수박 전문 농사꾼 김창수 씨의 어머니 박규래 씨는 매년 여름이면 수박밭 가까운 계곡 시내가에 나가 빨래를 한다. 열매를 맺어 여름 태양 아래 커가는 수박에 씌울 망을 빠는 것이다. 김창수 씨가 한 해 동안 키워내는 수박은 평균 6, 700통 정도.
정품으로 판정이 날 가능성이 큰 수박에는 일일이 이렇게 망을 씌워준다. 가치가 좋아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김연승, 연승이 뭐하니? 아빠 빠이빠이. 그는 일찌감치 무등산 수박의 전망이 밝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일반 농사를 겸하는 다른 무등산 수박 생산 농가와는 달리 오로지 무등산 수박에만 사활을 걸고 있다. 때문에 그가 무등산 수박에 거는 정성과 노력은 인근 농가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눈물겹고 또 그 결실은 곧 다가올 가을. 결실의 계절 가을. 여름 수박이 모두 들어가고 난 뒤가 바로 무등산 수박이 제철을 맞는 시기다. 많은 여름 과실들이 제철을 만나 기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 꼽다는 듯 9월 중순이 지나야만 그 거대한 자태를 드러내는 무등산 수박. 김창수 씨의 수박밭에서는 오늘 첫 수확이 있는 날이다. 크기나 맛의 풍부함이 과실 중에 으뜸으로 손꼽히는 무등산 수박은 일반 수박의 10배가 넘는 가격 때문에 추석을 지나면 상품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고가의 수박을 일반 가정에서 수시로 사 먹기에는 아무래도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해서 대부분의 농가들은 추석 전 출하에 시기를 맞추고 있다. 그가 올해 생산해낸 수박은 모두 600여 통, 평균작이다. 올해는 태풍도 적고 일기가 비교적 양호했지만 워낙 산비탈이라 급변하는 일기 때문에 여러 번 곤혹을 치렀다. 예, 파종은 이게 이제 우리 농민들은 하도 해서는 잘합니다. 8월 추석을 기해서 그 맞춰서 이제 파종을 합니다. 그러면 8월 추석 약 25일 안에부터 8월 추석까지 나오게끔 우리 농가들이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쪽? 이쪽? 길이 길인지라 장비를 쓸 수 없어 일일이 사람이 수박 한 덩이씩 운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그나마 경운기조차 간신히 다닐 수 있는 오솔길도 불과 몇 해 전 무등산 수박 지원책의 일환으로 닦은 것이다. 길이 나기 전에는 일일이 지게로 실어 날라야 하는 고충이 뒤따랐었다. 올해부터 무등산 수박의 정품 품질 규정이 예년에 비해 더욱더 까다로워졌다. 선별 과정이 좀 까다롭습니다. 금년에 등급을 올려가지고 농가가 조금 희생이 많네요. 무등산 수박의 품질과 일반인들의 인식을 하루빨리 제고하기 위한 뼈를 깎는 자구책인 셈이다. 무등산 수박의 평균 무게는 보통 수박의 3배에 달하는 20kg 안팎. 최저 8kg 2만 원부터 시작해 최고 24kg 25만 원까지 가격표가 고시돼 있지만 30만 원이 넘는 대형 수박도 종종 출하되고 있다. 무등산 수박은 줄무늬가 없고 껍질이 두꺼우며 특유의 향이 일품이다. 단 수수를 씹는 듯한 담백한 단맛으로 계량 수박과는 다른 원시적인 감미가 특징인 탓에 무등산 수박을 아는 사람들은 출하되는 날 공판장으로 찾아오기도 한다. 장목이 까다로워 소량 생산에 그 진가가 있다고는 하지만 과연 먹어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좀 깊은 맛이 있는 거예요. 좀 특이하네요. 무등산 수박은 과연 일반 수박과 어떻게 차이가 날까? 무등산 수박은 타원형으로 진 초록에 무늬가 없고 10kg이 넘는 대형 과실이다. 껍질이 두텁고 분홍빛의 육질에 눈에 검은 점이 있는 하얀 씨를 가지고 있다. 그런 반면 일반 수박은 진 초록의 표피에 까만 줄무늬가 있으며 선홍색의 육질과 까만 씨를 가졌다. 무엇보다 큰 차이점은 무등산 수박은 육종 계량을 전혀 거치지 않은 순수종이라는 점이다. 무등산과 광주를 대표하는 향토 특산물로 귀한 대접을 받아온 무등산 수박은 그러나 현재 깊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
육종 개량을 거듭해 당도와 가격을 현저하게 낮춘 일반 수박에 비해 무등산 수박은 일반 수박보다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달지 않아 리콜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손님들이 만약에 이제 무등산 수박을 사가신 분들은 진짜 그거는 이제 액기트를 우리가 만들어 주려고 실망과 조건 안 일게끔, 물론 그래도 하자가 나갔을 때는 바로 교환이나 돈으로 달라고 하시면 돈으로 내드리고, 지금 그렇게 지금 2년 차고 있거든요. 예, 사셔도 뭐 크게 부담 안 가게끔 하자가 생기면 바로 반납해드리든가, 아니면 나는 필요 없으니까 돈을 주라면 돈으로 내드리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2년은. 거센 리콜 요구의 주 원인은 바로 품종 퇴화. 개량종들에 비해 지나치게 오랫동안 전혀 개량되지 않은 채 그 옛날의 품종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품종 퇴화로 이어져 화가 된 것이다. 과육의 맛과 품질을 좌우하는 종자. 무등산 수박은 지금 종자 논쟁에 휘말려 있다. 금곡마을에서 무등산 수박을 가장 많이 재배하는 김창수 씨는 매년 직파와 모종 방법 모두를 활용해 무등산 수박을 재배하고 있다. 그를 비롯한 농가 대부분은 그해 생산해낸 수박 중에서 가장 맛 좋은 수박에서 종자를 채취해 이듬해 종자로 활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다 보니 농가마다 종자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된 수박의 맛과 품질이 천차만별이고, 이는 곧 품종 퇴화로 이어져 결국은 품질 저하로 귀락되고 있는 것이다. 옛날에 그 수박이 나오지 않는 계절에 이 대과성, 요거에 줄 수 있는 저장성, 그다음에 이 당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서 무등산 수박이 얻어놓은 이 평판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일반 수박이 품종이 개량되고 우리가 많이 단 것에 사람들이 노출되어서 이 단 것에 대한 감각이 둔화되어서 무등산 수박이 우선 달지 않다. 그래서 사람이 좀 빨개야 좀 맛있게 보이고, 또 그게 대조적으로 종자가 까맸으면 더 우리 미각을 돋을 텐데, 무등산 수박은 종자 색깔이 좀 연하고 또 육질이 좀 분홍색이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기왕 얻어놓은 무등산 수박의 평판에 이런 조금 미비한 성질이 좀 개량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들쑥날쑥인 무등산 수박의 품질을 좌우하는 육종 개량 문제는 찬반이 극명하게 대립되는 가운데 현재 논란에 휩싸여 있다. 그린벨트로 인한 재배지의 제한과 토질 문제, 게다가 고랭지라는 지역적인 특성과 무등산 수박 특유의 까다로운 재배 방법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개량 종자에 대한 논란은 무등산 수박의 미래를 한층 더 어둡게 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등산 수박을 종자를 이것을 무슨 젖을 붙인다, 접목을 한다 해가지고 하면 훨씬 잘 됩니다. 또 병도 없고. 그런데 그 옛날부터 내려는 그 고의 그 종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당국에서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이제 그대로 지금 그것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무등산 수박을 재배하는 농가들이라면 한 번쯤은 비나 태풍 등 기상 악화 때문에 수확을 전혀 못한 채 한 해 농사를 모두 망친 경험이 있다.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끊어내면 좋지는 못하죠. 하지만 이거는 해보기. 김창수 씨는 지금 비를 맞아 피해를 입은 이파리들을 모두 제거해내는 작업 중이다. 이렇게 다 비 맞아가 이렇게 구멍이 다 뚫어져가지고 다 짜잡잖아요. 아, 비 맞아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가 다 이렇게 여기 떨어져 버렸는데 무슨 힘을 쓰겠어요. 결국 말라서 죽죠. 아, 죽어도 다른 건 계속 살 거 아니에요? 영양분을 거기서 먹나요? 아니요. 네. 예, 먹진 않은데 이게 노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병이 오게, 말하면 약하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이건 먼저 병이 오게 돼 있어요. 아. 무등산 수박은 극만생종으로 생육기간이 장마철과 태풍 발생 시기와 일치하기 때문에 기상 조건에 따라 재배 작황의 성패가 좌우된다. 때문에 무등산 수박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상청과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긴밀한 관계 유지와 함께 급변하는 기상에 대처할 수 있는 많은 재배 아이디어가 고안돼야 할 것이다. 그냥 수박을 요것에서 본 뒤
이렇게 큰 줄기는 절대 안 보고. 무등산 수박에 대한 학계의 연구가 미진한 점도 무등산 수박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다. 일반 수박과 다르면서도 이론적인 뒷받침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병충해에도 대처 방법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무성한 구덩이 옆 이 빠진 듯 텅 비어 있는 것이 바로 세균 감염으로 뿌리채 뽑혀나간 자리다. 없애는 거? 예. 그러면 다 없애보면 수박 농사 올 농사를 망치네?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다른 대치라도 전염이 안 되기 위해서는 일단 뽑아내는 수밖에 없죠. 그런 게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근데 예, 타원형이 돼야 돼요. 타원형이 돼야 되는데 둥그런 것은 호박 먹는 게 안 좋고요. 예. 잘 뜨거운 것이 제일 정상이라. 근데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금방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예. 알아요, 우리 아들은. 다른 사람 모르는데 잘 알아요. 예, 이런 식으로 모양이 어디요? 이런 식으로 그것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최고다. 아 저렇게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갖고 이제 왜요? 땅에가 이미 바이러스균이 침투해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다시 심어도 다시 바이러스가 그런 와요. 게 이게 적은 것 안 쓴 것입니까? 태풍이 안 왔기에 이거 이렇게 보존을 하고 있는 거지. 태풍이 오면은 이게 일시에 가볼 수가 있어요. 넝쿨이라든가 잎이 다 망가져 버리면은 근로해서 농사를 받쳐본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32농가가 했는데 지금은 25농가 하는데 앞으로 또 많이 줄어질 것 같아요. 예, 이것이 상당히 전문 기술로 또 해도 또 미수건대가 있고 미수건대가 있고 그래서 농사랑이 그렇게 어렵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재배지가 턱없이 부족해 연작으로 인한 피해 또한 만만치 않다. 주 재배지역 내 산록부가 공원지구나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어 재배지 확대가 어렵고 이로 인한 연작은 토지를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상품의 질이 떨어지는 생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96년부터 전남대에 3년 동안 3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며 연구 의뢰를 하고 얼마간의 성과를 얻기도 했다. 노지 재배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비가림 재배 하우스가 바로 그것이다. 기상 악화로 인한 피해는 매년 계속됐다. 지난 98년과 99년 모두 잦은 강우로 평년 대비 3분의 1 정도의 수확에 그쳤으며 작년에는 초기와 중기의 생육은 양호했으나 장마는 물론 태풍으로 줄기가 말라 일부 농가의 피해가 컸다. 워낙 소량만 재배되는 까닭도 있지만 판로가 제한적이라는 것도 무등산 수박을 지역 특산물로 자리잡게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97년 광주 북구청에서 예산을 들여 완공해 무등산 수박 조합에서 활용하고 있는 공판장. 농가마다 거리에서 수박을 팔 수밖에 없었던 이전에 비하면 사정이 나아지긴 했지만 1년 중 수박이 출하되는 2달 남짓 기간만 문을 열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폐쇄되고 있다. 더군다나 위치 또한 외져 있어 다른 농산물도 팔기 힘든 애로점 때문에 폐허처럼 방치되기 일수인 이 공판장을 무등산 수박 박물관 등으로 연중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색해 지역 특산물로서의 자존심을 키워나가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귀 기울여야 할 대목이다. 구호뿐인 기관의 지원 약속도 문제다. 매년 전문 재배농가 육성을 위한 장려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고요. 부동산 수박 공동 판매장 및 최종포 하우스 시설을 건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전남대학교와 협력해서 품종 개량 연구 및 현지 적응 시험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통 및 판매 촉진을 위해서 규격 상자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국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등산의 수박이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 명성 유지를 위해서 품종 개량에 보다 많은 관심을 지금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각 농가가 생산비로 추정하고 있는 것은 300평당 100만 원 정도. 그러나 지금까지 10여 년간 농가에 지원돼온 지원비는
3,000평당 100여만 원 정도였다. 그나마 금년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다. 전남대에 의뢰해 연구 개발을 하기로 했던 지원 계획 역시 무산 지경에 이르러 있다. 광주 특산품인 무등산 수박의 고품질화를 위해 품종 개량과 재배법 연구 등을 과학적, 체계적으로 지원해 수박의 고유한 맛을 재현하고 전국적으로 또 더 나아가 세계적인 상품으로 개발 육성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시작한 연구개발 지원 사업은 지난 98년 연구 용역 사업 완료 이후 계속 원활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저희들 전남대학교 교수가 7명이 참여하는 무등산 수박 연구단에게 96년도에 97년도, 98년도 3년간에 걸쳐서 7명 교수가 집중적으로 재배에 관한 연구, 보호에 관한 연구, 그다음에 유전공학에 관한 연구, 그다음에 식품의 성분에 관한 연구, 이런 걸 또 저를 포함해서 품종 개량에 관한 연구. 여기에 대해서 내 정확한 그 액수는 기억 못하는데 글쎄요, 뭐 그걸 그 예산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연구비 뭐, 예, 그렇죠. 연구비라고는 할 수도 없고, 그저 내가 거기 다니는 데서는 뭐 아주 기본적인 것 정도. 아마 구청에서 그것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그 따지지 않고, 그 가리지 않고, 그저 학생들도 내가 설득을 시켜서 우리 고장은 일이니까 같이 해보자. 그래서 뭐 연구비나 뭐 용역이나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제 생각으로는 봉사하고 또 특히 학생들이 제 뜻을 따라 대학원생들이 제 뜻을 따라줘서 현지에 나가서나 학교 내에서 실습을 했습니다. 응용 상품에 대한 연구 또한 답보 상태다. 현재 유일하게 시판되고 있는 무등산 수박의 응용 상품은 수박즙. 4년 전부터 전남대와 농가가 함께 실험을 해오다가 작년 기계의 도입으로 조합에서 생산해내기 시작한 수박즙은 현재 120봉에서 130봉들이 상자로 판매되고 있다. 무등산 수박은 생과라서 꼭지가 일주일이 넘으면 마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상품 가치가 없어져 버린다. 그렇다고 오래 두면 당도와 수분이 발효돼 스펀지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수박즙은 바로 판매가 끝난 동시에 만들어 나오기 시작해야 한다. 정품에 미달한 수박은 수박즙도 못 만든다. 당도가 미달되기 때문이다. 수박즙 한 상자를 만들기 위해 드는 무등산 수박은 원가 10여만 원에 달하는 수박 7, 8덩이. 한 상자에 5만 원 정도에 판매되는 수박즙은 농민들로서는 출혈일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이렇게 애써 만든 수박즙도 홍보 부족으로 제대로 원활한 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무등산 수박의 특징인 두꺼운 수박 껍질을 이용한 장아찌는 금년 처음으로 담가져 실험 시식을 앞두고 있을 뿐이다. 예, 앞으로 이것이 선호를 받으면은 백화점에다가 여는 그것이 판로를 열 계획이죠. 여러 기관에서 협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광역시에서는 연구개발 육성 분야를 담당을 하고 또 구에서는 유통 분야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지원 체계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재배농가에서는 우수 기술과 방법을 서로 교환해서 고품질의 수박이 생산되도록 연구하는 등 농가와 행정기관이 함께 품종 개발 및 당도 증진에 더한층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해마다 무등산 수박이 출시되는 첫날, 금곡마을에서는 무등산 수박 기원제가 열린다. 그러나 무등산 수박이 진정한 광주의 명품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보다 체계적이고 확실한 지원이 선결돼야 할 것이다. 청정 고랭지에서 차별화된 특화 대체 작물로 성공해 농업 경쟁력을 키우는데 무등산 수박이 일조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것은
책임자들의 인기에 연연한 일회성 구호가 아니다. 일반 수박보다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떨어지는 당도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가장 시급하게 당면한 문제다. 소비자가 외면하는 무등산 수박은 결국 전설로만 남아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무등산 수박에 광주의 자존심을 걸지 않을 수 없는 결과가 무등산 수박 고품질화를 위한 전남농대 교수들에 의해 속속 발표됐다. 무등산 수박이 자당 및 비타민 A 함유량이 일반 수박에 비해 월등히 높고 황산화 등 생리적인 성분이 일반 수박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무등산 수박이 건강식품이란 사실이 학계에 의해 검증된 것이다. 지난 96년 전남대 황태희 교수는 무등산 수박에 암세포를 선별적으로 죽이는 성분이 함유돼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보통 수박과 무등산 수박에서 추출한 분해물을 위암세포에 처리한 결과 일주일 후 보통 수박으로 처리한 경우 암세포는 85% 생존율을 보인 반면 무등산 수박으로 처리한 경우 불과 50%의 암세포만이 생존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연구 결과였다. 대장암의 경우에는 효과가 더욱 좋아 보통 일반 수박의 추출물로는 암세포가 100% 생존율을 보인 반면 무등산 수박의 추출물로 처리한 암세포는 35%만이 살아남았다고 한다. 해발 600m에서 재배한 무등산 수박은 평지에 비해 일교차가 큰 탓에 수박의 내용 성분이 보통 수박과 달랐던 것일까? 적절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돼준다면 무등산 수박은 약용으로의 가능성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의학계의 양리 성분을 공식 인정받을 경우 약용 수박으로 그 가치를 더욱더 격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 것이다. 일찍이 동의보감에는 수박의 약용 성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수박은 일반적으로 열성 이질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수박이 주독을 푸는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마실 때 수박과 함께 먹으면 다른 과일을 먹는 것보다 훨씬 그 독을 없앨 수 있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피곤하거나 조금만 그 신경을 쓰면 입안이 잘 붓고 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박즙을 내서 그것을 입안에 머금고 있다가 삼키면 입안에 생긴 그런 헌 것이 잘 없어진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성질이 차고 맛이 달면서 아주 심심하며 독이 없다. 수박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잘 살펴보면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효능까지 유추해 볼 수 있다. 물론 이제 과거에 그 암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항암 효과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수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을 봤을 때 일테면은 몸에 있는 기를 내려준다든지 몸에 있는 나쁜 수분들 이런 것들을 빼낸다든지 또 해독 효과, 그러니까 주독을 중심으로 한 해독 효과가 있는 것을 봤을 때는 항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토종 그대로를 보존할 것이냐, 소비자에게 접근하기 위해 품종 개량을 할 것인가? 품종 개량을 한다면 과연 어떤 방법을 통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지금 무등산 수박은 품종 개량의 화두가 던져졌다. 광주 향토 특산품 무등산 수박은 무등산 중턱의 안개와 이슬을 머금은 낙엽으로 형성된 비옥한 토질 속에서 자란다. 일체의 인공적인 재배법을 거부한 채 자연 재배법으로 키워져 특이한 향기와 맛이 별미인 무공의 수박의 명성은 결국 막을 내리고 말 것인가. 무등산 수박에는 수백 년 동안 순수하게 독야 청청해온 우리 고유의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자 자존심이 걸려 있다. 당도가 일반 수박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당도를 한 2도 정도 높이는 문제. 또 그 다음에는 무등산 수박이 씨가 크고 이렇게 하얗기 때문에 시민들이 익은 수박도 익지 않은 걸로 그런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 씨를 좀 검게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무등산 수박을 품종 개량을 했을 때 자연산 그 오리지널 무등산 수박 품종을 잃지 않겠느냐는 이렇게 세 가지 분류를 생각해 볼 때 저는 품종 개량을 당도는 높이는 쪽으로, 당도는 일도 높이는 쪽으로 하고 이형과 모든 그 특성은 그대로 보존을 하는 것이 가치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등산 수박은 일반 수박에 비해서 많은 성분을 지니고 있고 특히나 그 특유한 향이 있기 때문에 일반 수박보다도 다른 방향으로 개량하지 않더라도 보존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떡잎은 좋은데 속잎이 안 나오네 이 말이. 진짜요. 떡잎은 좋은데 무등산 수박의 개량 논쟁이 한창인 지금 무등산 수박을 오랫동안 재배하고 연구해온 이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 있다. 면적에 같은 양이 있어도 좁은 면적에 같은 첫째는 무등산 수박은 광주와 무등산을 떠나서는 더 이상 그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다. 광주와 무등산을 상징하고 대변하는 그 자체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무등산 수박은 희귀성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품종 개량을 한 적이 없는 자연산 그대로 이어져 왔다는 점과 껍데기가 두꺼워 서리가 내려도 장기 보관이 가능하고 먼 거리까지 수송이 가능하다는 장점, 그리고 보통 수박의 2~3배가 넘는 크기와 무게. 그러나 이 모든 무등산 수박만의 희귀성은 기존의 일반 수박과 경쟁을 하면서 당도를 결정하는 맛과 자연산 그대로인 탓에 상대적으로 덜 익어 보이는 하얗고 큰 씨앗, 그리고 비싼 가격 등으로 인해 빛이 바래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저 대구를 가면은 그때 능김이 났습니다. 사과. 이것도 일본 사람이 쓴 것입니다. 우리 무등산 수박은 옛날에 조상들 쓴 이 무등산 수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강주 그럼 무등산 수박은 답이 아닙니까 이것이? 강주 시내 강주에서 뭐 특산물이 없습니다. 무등산 수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내려는 여기 들어보면은 2조 초기 고려 말립에서부터 지금 무등산 수박이 이렇게 내놨다는 이런 전설을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손해가 나고 우리 농민들이 좀 애로가 많더라도 그대로 지금 우리는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당국에서도 보존할 수 있도록 좀 어떻게 뒷받침을 좀 잘 해주시면 솔직히 우리 농민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 사찰 스님들의 대용식으로 재배되기 시작해 과체류가 귀한 시절 민간인에게 전달되고 결국 임금에게까지 진상되어 온 역사 깊은 무등산 수박은 과연 21세기 약용 수박으로 거듭날 것인가? 집중적인 연구개발 지원으로 종자 개량을 해 광주를 대변할 수 있는 특산물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 역사 속으로 사라져간 수많은 토종들 속에 뒤섞여 전설 속의 이름으로만 남을 것인가? 불과 한 덩이에 불과한 무등산 수박. 지금 무등산 수박은 800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개량이냐 토종이냐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